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핵형 분석에 대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핵형 분석이라 하면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의 숫자나 모양과 크기를 비교 분석하는 활동인데,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핵형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되는 유형이 염색체의 수나 모양, 크기를 비교해서 성별도 구분하고 종까지 구분해내는 연습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세포 분열 파트에서 고난이도는 아니지만 중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고, 누구나 연습을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학습하셔서 원하는 학업 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핵형 분석을 하면 정확하게 하나의 세포 내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를 보는 거야. 주의하실 점, 염색사를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핵형 분석할 때 염색체를 보려면 현미경으로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주로 쓰는 현미경이 광학 현미경일 거거든. 그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세포를 보면 세포의 핵까지는 볼 수 있지만 핵 내부까지는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염색사 자체를 관찰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럼 애가 분열기로 들어가면 핵막이 사라지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하면 염색체 수준까지는 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핵형 분석은 염색사를 보는 게 아니라 염색체를 보는 거다. 그러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럼 핵형 분석을 위한 염색체는 언제 봐야 되겠니? 그러면 핵막이 존재하는 감기애가 아니라 염색체가 보이는 무슨 기로 들어와야 돼? 분열기로 들어와야 볼 수 있는 실험 내용이다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럼 염색체 안에 도대체 뭘 볼 거냐? 그럼 하나의 세포 내에 염색체가 몇 개에 들어가 있느냐? 염색체들마다 모양과 크기를 비교 분석하는 활동이라는 거.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 염색사가 아니라 염색체를 보는 과정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가자.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 기본적인 개념 하나 익혀두고 갈게. 핵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 핵산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 핵상이라는 개념이 있고, 지금 다루게 될 핵형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오케이? 핵은 세포 내의 구조물을 뜻하는 거고, 핵산은 이 구조물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 물질인 DNA나 RNA를 보는 거지. 지칭하는 말이 되는 거고, 핵상은 하나의 세포 내에 상동이 같이 있느냐, 같이 있지 않느냐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인 거고, 지금 다루게 될 개념은 염색체에 대한 관찰 내용을 핵형이라 한다는 거. 되겠지? 동일하게 핵이 들어가지만 끝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진다는 거 개념 구분 잘 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핵형은 언제 봐야 합니까? 그럼 염색체가 가장 잘 관찰되는 시기. 일단 염색체가 보여야 되니까 당연히 무슨 기에 봐야 돼? 분열기에 봐야 되고, 그럼 분열기 중에서도 염색체가 가장 잘 관찰되는 시기니까 무슨 기에 봐야 된다? 중기에 봐야 된다. 이해 되겠지? 그럼 이 중기가 체세포 분열이라면 중기가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체세포 분열 중기에 볼 수 있는 거고, 감수 분열이라면 중기가 두 번 나오지. 몇 분열하고? 1분열의 중기와 2분열의 중기에서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시점으로는 세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럼 이때는 EN이고, 얘도 EN이고, 얘도 N일 거야. 오케이? 또 이따 그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분열기는 복제된 이후에 염색체들이 뚱땡이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염색체가 홀쭉이가 아니라 체세포 분열,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에서는 이런 식으로 뚱땡이 염색체들이 관찰될 거라고. 그러면은 상동 보일 거고, 얘는 상동이 안 보일 거고. 되겠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앞에서 세포 분열 다뤄왔으니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일 거다. 되겠지? 자, 분열기에 관찰하는 이유는 당연히 염색체를 봐야 되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 중기에 관찰하는 이유는 가장 잘 염색체가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인 거지. 되겠지? 자, 핵형 분석 과정을 살짝 다뤄볼게. 흐름만 잡으시면 돼. 이건 상식상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됐지?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세포를 추출해야 되겠지? 이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를 봐야 될 거니까, 우리가 보통 추출한 세포들은 주로 무슨 기에 많이 존재를 하냐면 지원기 세포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럼 지원기 세포 상태에서는 핵형 분석할 수가 없겠지? 염색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을 처리를 해서 이놈들의 분열을 유도를 시켜야 돼요. 분열 유도, 대체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이해되겠지? 그래서 무슨기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 분열기에 들어오도록 만든 다음에 염색체가 가장 잘 보이는 중기에 들어오면 중기에서 더 이상 후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역시
화학물질 처리해가지고 그 시기 그대로 중단시킨다고. 그래야지만이 장시간 동안 염색체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때 현미경으로 관찰할 건데,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하나의 세포 속에 염색체들이 가운데로 이렇게 일렬배열했겠지? 염색체들마다 나름대로 크기들이 좀 다르지 않냐? 그러면 친절하게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들이 크기별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기 편하게 바꿔야 돼. 그래서 이 관찰된 이 상황을, 보이는 부위를 그대로 무슨 촬영을 하냐면 사진 촬영을 해요. 오케이? 되겠지? 요즘에는 현미경하고 컴퓨터를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렌즈를 보지 않아도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이 염색체를 볼 수 있게끔 해놨거든. 그래서 컴퓨터 상의 모니터에 떠있는 염색체 그림을 그대로 현재는 캡처를 시켜요. 됐지?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해되겠지? 그럼 캡처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이겠지? 그런 다음에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염색체 하나하나를 잘라내기 해요. 잘라내기 해서 염색체를 크기 순으로 그냥 나열을 시킨다고.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시키면 어떻게 그림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됐지? 실제 세포 안에 염색체가 크기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잖아. 중구난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를 촬영을 하거나 캡처를 해서 이 염색체 하나하나를 잘라내서 순서대로 나열시킨다. 이런 식으로. 됐지? 자, 현재 정상 남자예요. 남자라 표현했다는 얘기는 애가 사람이라는 뜻이야. 사람이 아닌 동물 같은 경우는 그냥 수컷, 암컷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이해되겠지? 그러면 현재 보니까 1번 염색체가 2개 있지? 그럼 얘끼리 뭐란 얘기냐? 상동이란 얘기지. 얘도 상동이고, 그러면 몇 N짜리야? 2N짜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전체 염색체 수를 보니까 총 몇 개가 들어가 있냐? 46개가 들어가 있고, 이때 상염색체는 번호를 붙인다 그랬지? 그래서 22번까지가 상염색체고, 나머지 2개가 뭐네? 성염색체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46개를 상하고 성을 구분시키잖아. 그럼 상염색체가 44개가 있고 성염색체가 몇 개 들어가 있네? 2개 들어가 있네. 뭐의 조합으로? XY 조합으로 들어가 있네.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그럼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분명히 분열기에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염색체 하나를 확대시키면 홀쭉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인다라는 거, 뚱땡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는 거. 그렇지?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동물의 공통의 특징이에요. 이게 2N짜리니까 체세포잖냐? 어떤 동물이든 체세포 안에는 성염색체는 반드시 2개가 있어요. 무조건 2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람은 2N은 46이잖냐? 예를 들면 2N은 8이라는 염색체를 가지는 어떤 동물이 있다 가정을 하자고. 그럼 이 안에도 분명히 성염색체는 무조건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됐지? 그럼 이 8개를 상성 구분하면 상염색체가 6개가 있고 성염색체는 분명히 2개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상 여자인 경우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22번까지는 상염색체, 나머지 2개가 성염색체지. 마찬가지로 핵상 2N으로 보이고 염색체 수는 46개고 상성 구분해봐 그러면 44 플러스 2인데 이때 성염색체가 XX 조합으로 보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세포의 2N짜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성염색체를 통한 뭐가 가능하다? 성별 구분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이잖냐? 처음 이 유전 파트 시작할 때 우리가 설명했듯이 같은 종이라면 번호별, 길이 모양 구조는 똑같다 그랬지? 성염색체도 기호별, X는 X끼리, Y는 Y끼리 길이 모양 구조가 완벽히 똑같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걸 바탕으로 뒤에서 다루게 될 종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오케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체세포가 있는데 이 어떤 체세포 역시 2N은 46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 얘도 마찬가지로 몇 번 있을 거란 말이야? 1번 있을 거란 말이죠. 전체 염색체 수가 46개니까 얘도 혹시 같은 종이 아닌가?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만 1번끼리 비교해 봤더니 1번끼리가 길이 모양 구조가 완전히 다르더란 얘기야. 그럼 A 둘은 서로 같은 종은 아니다라는 거. 됐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라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다루긴 했지만.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복제 이후에 분열기 상태를 관찰하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함께 관찰된다. 쉽게 얘기해서 뚱땡이 염색체로 관찰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자, 그럼 핵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처럼 2N짜리에서 성염색체를 구분할 수 있다면 성별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됐지? 두 번째, 염색체의 돌연변이가 확인이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 유전 파트 마지막에 다루게 될 부분인데 어떤 세포 안에 염색체가 들어가 있잖냐? 그럼 이 염색체에 숫자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이나 크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정상과 비교해 봤을 때 수나 모양과 크기에 염색체 자체 이상이 있는 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무슨 체의 돌연변이라 표현하냐면 염색체 돌연변이라 표현을 해요. 오케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수의 문제나 구조상의 문제, 크기상의 문제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세 번째, 당연히 뭐도 가능하다? 종 구분도 가능하다. 그렇지? 염색체, 번호별, 성염색체, 기호별, 크기 모양을 비교하면 충분히 종 구분도 가능하다라는 거. 됐지?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 주의사항이에요. 획형 분석은 말 그대로 염색체의 수나 모양과 크기와 같은 물리적인 특징만 보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유전자 종류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염색체를 이렇게 볼 거 아니냐? 그럼 유전자란 무엇이니? 그러면 이놈을 풀면 염색사가 되겠지? 염색사를 더 확대시키면 이렇게 해서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 중간중간에 DNA가 있겠지? DNA를 더 확대시키면 DNA가 몇 중 나서냐? 2중 나선이 굉장히 길게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특정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 영역 하나하나를 무슨 자라 불렀어? 유전자라 불렀지. 잘 봐. 획형 분석은 광학 현미경으로 염색체를 보는 거야. 그러면 유전자까지 보려면 염색체 안에, 염색사 안에, DNA 안에, DNA 내부 구조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유전자까지 확인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지만 광학 현미경은 이거 아래로는 관찰이 불가능하다 그랬지. 오케이? 그 말은 DNA까지 들여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DNA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오케이? 되겠지? 그러면 이런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지, 즉 이러한 유전자 하나하나 이상 있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거를 묶어다가 유전자 돌연변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전자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 즉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획형 분석은. 다시 한번, 획형 분석은 수와 모양과 크기와 같은 물리적인 특징만 보는 거지 이런 화학적인 구조 내부까지는 들여다볼 수가 없다라는 점 이해되겠지? 그래서 뭐 염기별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그냥 관찰할 수 없다. 유전자는 대체 확인이 불가능해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생명과학 2에서도 요즘에는 다루잖아요. 이전 교육과정 다루는데 이런 걸 그냥 유전자를 검사한다 불러요. 유전자 검사.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뭐 생화학적 분석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냥 의미 정도만 안 두시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핵형 분석과 관련된 기본 내용 잡고 갈게요. 자주 물어보는 내용.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건데, 그걸 여기서 이제 최종 이제 확인하겠다는 뜻이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 교재 18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됐지? 자, 모두 정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사람. 됐지? 3명의 개체가 나요. 남자 1, 남자 2, 여자 1이 나온다. 되겠지? 전부 다 정상이야. 수라든지 염색체 구조 자체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 1번 2개 있고 2번 2개 있고 전부 다 2N짜리예요. 얘도 전부 다 2N짜리고 얘도 전부 다 2N짜리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남자 여자니까 전부 다 같은 종이지. 사람이라는 같은 종이 되는 거니까 상염색체 22번까지는 몇 번까지는? 22번까지는 남자든 여자든 번호별 길이 모양 구조가 완벽히 똑같을 수밖에 없지. 왜? 무슨 종이니까? 같은 종이니까. 그 남자 1과 남자 2는 성염색체 조합까지도 똑같지. 하지만 얘만 성염색체 조합이 다른 거지. XX로. 오케이? 되겠지? 자, 문제 하나하나 볼게요. 자, 남자 1, 남자 2, 여자 1의 염색체 중 1번의 크기와 모양 서로 다른가? 아니지. 같은 종이니까 전부 다 동일해. 같은 종이니까 남자 1과 남자 2끼리 Y끼리 비교해도 길이 모양 구조는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남자 1, 남자 2, 여자 1의 X염색체. 당연히 X끼리 하나하나 비교해봐도 같은 종이니까 서로 똑같아요. 길이 모양이. 되겠지? 자, 남자 1의 8번 염색체 한 쌍의 전체 유전 정보는 똑같이 물어봤어요. 됐지? 자, 볼게. 남자 1의 8번이지. 이 8번은 밑에다가 좀 확대를 시켜볼게요. 남자의 8번이야. 그럼 8번 중에 이 남자 입장에서 8번 한 쌍 중에서
하나를 아빠가 줬다라 하나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지. 앞에 우리가 대립 유전자 설명할 때 표현했던 부분이다. 아빠, 엄마가 따로 줬기 때문에 이들은 길이, 모양, 구조는 똑같지만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하나 유전자를 비교하면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왜? 이 안에는 이런 유전자가 수백 개 존재할 거니까. 그럼 수백 개 하나하나가 다 똑같을 확률은 제로라 그랬지. 그래서 이놈과 이놈의 전체 유전 정보는 다르다 표현한다고. 물리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길이, 모양, 구조는 똑같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 정보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Q5번. 남자 2의 X 염색체와 여자 1의 X 염색체의 유전 정보는 똑같니? 이 남자 1의 X 하나를 꺼내고, 그래서 이 여자 1의 X 하나를 꺼낸다고. 뭐, 둘 중에 두 개를 다 꺼내다 가정을 해도 이거는 여자가 두 개를 갖고 있는 거고 얘는 남자가 갖고 있는 X지. 이것끼리 비교하면 길이, 모양, 구조는 똑같지만 당연히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체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됐지? 그래서 유전 정보는 다르다 표현한다고. 됐어? 유전자의 조합이 다르다는 뜻이야. 됐지? 자, 6번. 남자 1과 남자 2의 핵형은 서로 똑같니? 핵형은 이 세포 안에 염색체 수가 똑같냐, 그 다음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완벽하게 다 똑같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완벽하게 똑같지? 됐지? 그래서 서로 핵형은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남자 1과 여자 1의 핵형은 똑같니 물어봤어요. 그럼 남자 1과 여자 1은 같은 종이니까 수는 똑같아요. 됐지? 근데 상염색체까지는 똑같지. 22번까지 똑같아요. 22번까지 똑같고 성염색체 두 개 중에 X 하나까지도 똑같지만 마지막 남은 성염색체 하나가 다르지. A는 Y고 A는 X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둘은 핵형이 서로 다르다 표현하는 거지. 됐어? 근데 만약 문제 조건 중에서 이 남자 1과 이 여자 1의 상염색체 핵형은 똑같니? 상염색체 핵형은 똑같니? 그러면 성염색체는 배제시키라는 얘기지. 그럴 때는 똑같은 거지. 됐지? 근데 전체를 비교하게 되면 성염색체 하나 때문에 핵형은 다르다 표현한다고.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가볼게요. 자, 모두 정상인데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한 개체 내의 여러 개의 체세포를 종류별로 뽑아냈어요. 됐지? 예를 들어서 남자 1이 있는데 이 남자일로부터 간세포도 뽑았고 이 남자일로부터 피부세포도 뽑았다는 뜻이에요. 됐지? 그림에서 봤듯이 얘들은 전부 다 체세포의 몇 N짜리야? 2N짜리야. 전부 다 2N짜리. 이해되겠지? 자, 일단 물어볼게. 이 남자일의 간세포와 이 남자일의 피부세포는 기능만 다른 거지. 둘 다 체세포고 얘들은 결국은 이 남자를 구성하기 전 수정란으로부터 복제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체 유전 정보는 똑같지. 오케이? 되겠지? 앞에하고 달라. 앞에는 개체 자체가 다른 거지. 근데 얘는 한 개체 내의 체세포들이에요. 됐어? 그 매와 N은 전체 유전 정보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겠지? 왜 똑같아요, 선생님? 수정란은 이 체세포를 만들 때 무슨 분열로 만들었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들을 복제시켜서 똑같이 계속 나눠 가졌잖아. 유전 정보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됐지, 이렇게?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자, 피부세포의 1번 염색체 한 쌍의 전체 유전 정보는 똑같니? 자, 잘 봐. 피부세포 이 한 쌍 표현한 거지. 이걸 확대를 시키면 1번 염색체가 있어요. 앞에 썼던 거야. 1번이면 하나는 아빠가 줬으면 하나는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야. 그래서 그럼 이 둘은 유전자가 똑같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뭐한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유전 정보는 다르다 표현한다. 됐어? 선생님, 아까는 똑같다 하지 않았나? 아니, 상동 염색체 하나를 비교한 게 아니라 피부세포의 1번과 간세포의 1번을 통째로 비교하면 얘는 똑같지. 하지만 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비교하면 얘끼리는 다르다고. 오케이? 되겠지? 자, 간세포와 피부세포의 1번 염색체들끼리의 전체 유정보는 똑같니? 그렇지? 얘 통째로 비교하면 얘는 유전 정보까지도 똑같은 거지. 됐지? 얘는 다른 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간세포와 피부세포의 전체 유전 정보. 얘 전체 비교해요, 전체 비교하면 당연히 다 복제돼서 나눴기 때문에 서로 똑같다. 돌연변이를 좀 포함시켜 볼게요. 자, 정상인 사람과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이래요. 대체 핵형 분석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정상이고
이 사람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유전자 돌연변이. 생명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됐지? 다시 한번, 핵형 분석은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든 없든 그냥 숫자와 길이 모양 구조의 차이가 있는지만 보는 게 핵형 분석이야. 오케이? 되겠지? 그럼 남자애가 남자이의 핵형은 똑같니? 똑같지. 얘도 2에는 46이고 얘도 2에는 46이에요. 번호별 염색체 구조가 다 똑같아요. 구조에 문제도 없기 때문에. 됐지? 자, 남자애가 남자의 핵형과 염색체 수, 핵상과 염색체 수 2에는 46, 2에는 46. 오케이? 그냥 단순히 유전 정보만 다르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 정상인 사람과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는 첫 번째 사례예요. 됐지? A가 정상이야. 핵상은 2에는 46이에요. 됐지? 이 남자 2를 자세히 보면 1번, 2번 쭉 가다 보면 원래 21번이 정상이라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지. 총 3개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A는 정상과 비교해 봤을 때 무슨 이상이야? 수 이상이 수 이상. 이런 걸 염색체 돌연변이를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그 남자 2는 그럼 전체 염색체 수는 몇 개니? 그러면 47이 돼요. 그래서 47. 그럼 핵상은 어떻게 정리? 정상의 남자라면 2에는 몇 개 들어가야 돼? 46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가 더 많잖아. 그러면은 2n보다 하나가 더 많네. 그래서 얘를 2n 플러스 1이다 표현을 해요. 그렇지? 뒤에 유전 파트 마지막에 돌연변이도 또 다루게 됐지만 만약 21번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정상보다 하나가 적은 45개지. 이런 경우는 2n-1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래 46보다 하나가 적네. 그 45개네. 됐어? 이렇게. 자, 남자일과 남자의 핵형은 똑같니? 똑같지 않지? 왜? 뭐가 달라요? 염색체 수가 달라요. 됐지?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남자 1과 남자 2의 핵상과 염색체 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지? 정상인 사람과 염색체 돌변이 있는 사람이 관찰력이 좋아야 돼요. 됐지? A가 정확히 정상이야. 됐지? 쭉 보시면 나머지는 다 숫자별로 기호별로 다 2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5번을 보시면 이거를 좀 확대시킬게요. 확대시키면 하나는 정상적인 내용인데 하나 5번이 끝에가 일부가 좀 잘렸어요. 오케이? 분명히 조건상에서 A는 몇 번이라 그랬니? 5번이라 그랬어요. 5번인데 하나가 구조가 이상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를 구조 이상이라 불러요. 수의 문제는 없지. 5번은 그대로 2개가 있는데 구조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이것도 대표적인 염색체 돌연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럼 애들이 또 물어보는 게 선생님 구조에 문제가 생겼으면 A하고 A는 더 이상 상동이 아닌가요? 또 물어봐요. 아니지. 분명히 몇 번이나 표현해서 5번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A하고 A는 상동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단순히 위에 일부가 없는 것 뿐인 거니까. 이해 되겠지? 그러면 분명히 상동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 핵상을 적어봐라 그러면 A는 그대로 2n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정상이니까 2n. 염색체수 몇 개니? 46개. 얘도 몇 개야? 46개인데 5번 중에 일부 구조에 문제가 생긴 거다. 오케이? 되겠지? 선생님, 성염색체하고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온다고. 문제에서. 그렇지? A는 5번이 확실히 줬으니까. 성은 아닌 거지. 상인데 구조가 다르니까 N은 수 이상 돌연변인데. 그렇지? 핵형은 다르지. 하지만 핵상과 염색체 수는 똑같다라는 거. 됐지? 핵형은 달라요. 하지만 핵상과 염색체 수는 동일하다. 2에는 46으로. 됐지? 자, 그 다음에 감수 분열 중에 핵형 분석 결과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림 보시면 가세포가 나세포가 있어요. 둘 다 정상이야. 자, 가세포를 보면 전부 다 상동 형성되어 있지. 2n은 46. 됐지? A를 보니까 1번이 하나밖에 없지. 선생님 2개인데요. 염색 분체 그냥 하나 취급이야. 그러면 상동이 없으니까 n인 거지. 염색 재수는 23개. 언제 봤대요? 감수 분열 중에 봤대요. 그러면 언제 본 거야? 감수 1분열. 중기 때 관찰한 거고 얘는 감수 2분열. 중기 때 관찰했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되겠지. 가세포와 나세포의 차이는 감수 분열 시기가 다른 거지. 두 시점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핵상과 염색체 섞어 정리했지? 2에는 46, N은 23. 자, 여기까지 내용이 여러분들 핵형 분석을 위한 기본 내용이야. 기본 내용이고 지금 다루게 될 게 세포 분열과 관련된 성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종까지 구분해내는
대표적인 중난이도에 해당되는 핵형 분석 내용이다. 앞에서 다뤘던 거를 여기서 그대로 적용시킬 거야. 되겠지? 이걸 위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로 갈게요.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다. 오케이? 동일종의 개체들의 체세포 염색체 수는 전부 다 똑같다 그랬지. 사람이면 EN은 무조건 46이야. 사람이면 사람의 체세포는 무조건 EN은 46이라고. 됐어? 하지만 EN은 46이라고 그래서 항상 사람이니 이건 성립이 안 한다 그랬어. 되겠지? 기억나지? 자, 두 번째. 동일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상염색체들끼리, 같은 종이라면 상염색체들끼리 번호별, 성염색체들끼리 종류별 길이 모양 구조가 완벽히 똑같다라는 거 앞에서 계속 강조해 왔지. 됐지?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게 2번하고 3번 내용이야. 오케이? 앞에서 다 다뤄왔던 부분이다. 되니? 자, 그러면 이거를 문제상에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종이나 성별을 구분하는 건데, 이제 풀이시 확인 내용이 있어요. 일단 염색체 그림이 나와요. 그럼 염색체 그림이 나오면 반드시 핵상과 염색체 수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 세포별로 염색체 크기 모양을 비교를 하셔요. 거기다가 무슨 위치까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동원체 위치까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염색체가 있어요. 이렇게 염색체가 있는데 길이는 똑같아 보이는데 동원체 위치가 다르다. 그러면 A하고 A는 같은, 즉 상동 관계로 형성된 염색체가 아니라는 거. 오케이? 되겠지?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게, 앞에서도 우리가 다 해왔지만, 예를 들면 사람이라 가정을 하면 1번 염색체가 이렇게 있겠지. 얘가 1번이야. 1번. 얘가 복제가 되지. 복제가 되면 이렇게 뚱땡이 염색체가 되지. 당연히 1번이야. 그래서 1분열이 끝나면 2분열 상태에서 뚱땡이로 이렇게 갈라지지. 얘가 1번이지. 그 다음 생식세포가 되면 하나하나만 표현을 할게요. 그럼 얘가 염색 분체로 찢어지지. 얘가 찢어져서 홀쭉이 하나. 얘도 찢어져서 홀쭉이 하나. 얘도 당연히 몇 번이야? 1번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쌤, 얘는 다른 거 아닌가? 얘는 복제됐고 얘는 복제 전인데 이거 염색 분체 하나 비교해 봤을 때 이것과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뭐가 똑같지 선생님? 번호가 똑같은 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이해 되겠지? 이것과 이거를 비교해 봐도 얘랑 얘가 그림상 똑같은 구조와 모양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됐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 이 감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염색체를 구분할 수 있는 관찰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염색체들을 보면서 상성 구분하시고, 종성별 구분하시고, 같은 개체인지 다른 개체인지를 구분하는 거는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 오케이? 자, 대표적인 문제, 밑에 예제 문제 가볼게. 자, 그림 잘 보시면 총 4개의 세포가 나와 있는데, 이 4개의 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다 표현을 했어요. 되지? 자, 그러면 일단 염색체 안에, 세포 안에 염색체들의 상태를 보면서 핵상하고 염색체 수를 먼저 우리가 구분할게. 그래서 그러면은 상동 여기 보이지? 핵상 2n이야. 됐지? 염색체 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들어가 있지. 2n은 8인 거지.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 한 쌍이 상동이 안 맞지? 그러면 얘는 성염색체 X, Y가 들어간 거니까 얘는 성별이 수컷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됐지? 두 번째를 보시면 애가 상동 형성 안 돼 있는 핵상 N인 거지. 염색체 몇 개 들어가 있니? 4개 들어가 있지. 됐지? 그 다음 A를 보시면 역시 핵상은 N이고 염색체는 4개야. 그 다음에 A는 핵상 2N 보이지? 이거. 됐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금에도 마찬가지로 총 8개가 있다. 됐지? 이걸 이제 구분하는 거지. 물론, 체세포는 전부 다 E에는 8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이해 되겠지? 개체가 다 다르대요. A 개체, B 개체, C 개체가 다 다른데, 이놈들이 몇 개의 종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2개의 종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면, 세 개체가 2개의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두 개체는 같은 종이란 얘기고 한 개체는 다른 종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 개체가 사람과 호랑이로 구성이 돼 있대요. 이 뜻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세 개체 중에 2개가 사람이거나 호랑이 중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 되겠지? 그러면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러면 염색체를 이제 보는 거지. 됐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문제 조건 더 읽어보시면 A는 A세포 거고 A는 B세포 거래요. 그럼 A는 누구 중에 하나래? B나 C 중에 하나래. A도 마찬가지로 B나 C 중에 하나래요. 오케이? 되겠지? 그럼 A세포를 보면 A랑 A랑 상동이고 A랑 A랑 상동, A랑 A랑 상동, 성염색체 구분했지? 그럼 성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염색체지? 그럼 나머지 상염색체를 보면 길이가 긴 것부터 내가 번호 붙일 수 있잖아. 그럼 가장 긴 거를 1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 긴 거를 내가 2번으로 가자고. 2번. 자, 그 다음 가장 짧은 거를 내가 3번으로 가자고. 오케이? A는 N짜리지. A가 만약에 A랑 같은 종이라면 A는 1번을 1개, 2번도 1개, 3번도 1개지. 근데 A는 홀쭉이지. A는 뚱땡이야. 뚱땡이 상태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염색체 일부가 여기 염색체하고 동일한 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 홀쭉이와 뚱땡이를 잘 비교해. 됐지? 처음에 이게 잘 안 보여. A랑 A가 길이 모양 구조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도 몇 번이야? 1번이라는 뜻이야. 됐지? A랑 A랑 똑같아요. 그러면 A는 2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A랑 A랑 똑같거든? 그러면 몇 번이라는 뜻이야? 3번이라는 뜻이야. 됐지? 그럼 A랑 A 중에서 성염색체 X가 서로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겠어? 그러면 A세포와 B세포는 번호별, 성염색체끼리별 길이 모양 구조가 완벽히 똑같은 게 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아, 그러면 A와 B는 같은 종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됐지? 그러면 내가 A세포를 1종이라 할게, 1종. 그럼 A도 마찬가지로 1종이 되는 거야. 같은 종이란 뜻이야. 개체는 다르지만. 됐지? 그럼 A를 봐볼게요. A는 산데 A랑 A가 만약에 같은 종이라면 길이 모양 구조 염색체가 동일한 게 분명히 다 매칭이 돼야 돼. 됐지? 근데 이 염색체를 보면 이거 엄청 긴 거 보이지? A들하고 일치되는 게 전혀 없어요. 아, 그럼 A를 가진 것들은 A와 B하고는 다른 종이네. 그러면은 이 종이라 표현을 할게요. 다른 종이니까. 그럼 B는 1종이었잖아. 근데 얘는 2종이라며. 그러면은 B가 아닌 거야. 그러면은 뭐야? C인 거지. 됐어? 이렇게. 자, 그 다음 A를 봐볼게요. 그럼 A도 마찬가지로 2N인데 만약 A랑 A랑 같은 종이라면 길이 모양 구조가 똑같은 염색체가 있어야 된다고. 이것만 보더라도 일치되는 게 없어요. 그럼 A들과 일치되는 거 보면 이들이나 이들과 일치되는 거 보여요. 특히 A랑 비교하면 바로 잘 보이거든. A랑 A가 A랑 일치하지. 그럼 A가 몇 번이란 얘기야? 1번이란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2번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지? 그럼 A가 몇 번이야? 2번이란 뜻인 거지. 나머지가 여기가 3번이 되면 나머지 두 개는 무슨 염색체? 그렇지, X 염색체. 됐어? 그러면 A는 몇 종이야? 1종인 거지. 그러면 C는 아니니까 뭐다? B로 확정되는 거야. 어쨌든 B는 성별이 암컷인 거지. 이해되겠지? 그럼 또 하나, 이거 하나하나 구분하기 전에도 A는 2N은 8이면서 성염색체 자체를 구분할 수는 없더라도 모든 염색체가 상동 관계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암컷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A랑 A를 비교해 봄으로써 성염색체까지 내가 구분할 수 있었던 거. 되겠냐? 됐지? 자, 그럼 정리하면 A와 B는 같은 종, 1종이고 C는 다른 종이었다. 됐지? 그럼 A와 동일한 같은 종은 B가 되고 Q1처럼 대답한 이유가 뭐니? 그러면 둘 사이에 염색체들 중에서 길이 모양 구조가 동일한 게 매칭이 되는 게 있기 때문인 거지. 됐지? 자, 3번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개체 A 개체와 B 개체 확인할 수 있지. A가 수컷이었고 B가 암컷이었고. C는 확인이 안 되나요? C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것만으로는 성염색체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지. 됐지? 이렇게 Q3처럼 대답한 이유는 EN짜리를 보면, 특히 A세포를 보면 성염색체 상동관계, EN짜리인데 상동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 염색체의 존재를 바탕으로 해서 성염색체 구분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수컷이었다. 됐지? B 같은 경우는 모든 염색체들의 상동관계가 완전히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암컷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와 관련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209쪽에 나와 있는 25번 문제 한번 봐보자. 이렇게. 자, 어떤 동물 2N은 8이 있대요. 2N은 8. 2N이라는 얘기는 체세포 기준이야. 8개 염색체가 있구나. 됐지?
자,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세포 A가 있대요. 세포 A로부터 정자 B가 만들어졌대요. 정자는 우리가 무슨 세포? 생식세포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럼 이 과정 자체가 무슨 분열이구나, 감수 분열이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 A의 이제 성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지. 왜? 정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A를 가진 개체는 수컷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이해 되겠냐? 자, 그 다음에 정자 B가 수정됐대요. 이게 수정되면 누구랑 수정됐겠냐? 난자랑 수정이 됐겠지. 난자에 대한 특정 기호는 놓고 이들이 수정돼서 수정란이 됐지? 수정란 뭐가 됐대요? C가 됐대요. 됐지? 핵상을 구분하면 정자는 N이고 난자도 N이니까 N은 상동이 다 만난 다시 EN이 됐겠지? A 같은 경우는 감수 분열 중이기 때문에 핵상이 뭔지 몰라요. 지원기일 수도 있고 1분열일 수도 있고 2분열일 수도 있기 때문에 N은 EN도 가능하고 N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됐지? 그러면 A, B, C에 해당되는 염색체 상태를 1, 2, 3하고 매칭시켜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염색체 그림이 나오면 핵상과 염색체 수 먼저 구분하라고. 됐지? 자,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여기 상동, 여기 상동, 여기 상동 보이지? 얘는 2N짜리. 됐지? 총 8개 보이지? 자, 그 다음에 A는 짝이 안 맞지? 그럼 X, Y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A는 뭐예요? 수컷이야. 됐지? 확인이 되지? 2를 볼게. 2를 보면 A도 EN이 보여. EN이고 염색체 수는 8개인데 모든 염색체가 일치하지? 그러면 상동이 다 일치하지? 그럼 뭐야? 암컷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둘은 서로 같은 종이니? 그렇지. 이렇게 동일하고 이렇게 동일하고 이렇게 동일하고. 그래서 그럼 A로부터 즉 수컷으로부터 성염색체 X, Y를 구분시켰으니까 이 X와 똑같은 거를 A가 2개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A는 성염색체까지도 A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A는 핵상이 N이지. N이면서 4개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잘 보시면 A가 홀쭉이에요. 그럼 A는 홀쭉인 N이라는 얘기는 무슨 세포야? 생식세포란 뜻이야. 이제 이놈을 여기랑 매칭시키는 거야. 이해 되겠냐? 그럼 이 그림에서 EN짜리가 2개고 N짜리가 하나지. 그러면 EN짜리가 2개가 나오려면 B는 무조건 N 하나 확정됐으니까 나머지 2개가 뭐가 돼야 돼? EN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 되겠지? 그럼 A가 A란 얘기지. 되냐? 그럼 3이 B구나. 되겠어? 그러면 둘 다 EN인데 A들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A는 성별이 확실히 정해졌지. 수컷이에요. 그러면 2개가 남았는데 수컷이 유일하게 A밖에 없잖아. 그럼 A가 1이구나. 그럼 A가 A네. 되겠지?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C. 그럼 A가 수정란이 되는 거지. 됐냐? 이렇게 같은 종 안에서 서로 다른 2 개체의 성별을 통해서 시기별 세포들을 매칭하는 연습이다. 26번 한번 가보자. 자, 그림은 각각 동물 A, B, C의 세포 가나 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거다. 됐지? 아까 문제하고 비슷한 게 A제 문제하고 똑같은 게 개체는 3개, 개체는 3개, 3개체 몇 종으로? 2종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면 3개체 중에 2개체가 같은 종이고 1개체는 다른 종이라는 뜻이야. 이해되겠지? 근데 마지막 조건에서 동일종 2개체는 성별이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 이해되겠지? 수컷은 XY, 암컷은 XX를 간다 표현을 했고, 항상 염색체를 보시면 뭐부터 구분해라? 핵상 염색체 수부터 먼저 구분하라고. 그래서 그럼 가와 같은 경우는 N이제 3이고, 얘도 N은 3이에요. N은 뚱땡이고 홀쭉이 보이지? 그 다음 A를 볼게요. 그럼 N은 이거 똑같지? 그러면 이 N이에요. 전부 다 6인 거지. 이해되겠지? 그러면 얘가 N이면 이것을 만들어낸 EN도 6이란 얘기고, 이게 N이면 이것을 만들어낸 EN짜리도 6이제. 그럼 EN짜리의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EN짜리 염색체 수를 가지고 종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네. 그러면 염색체 구조를 우리가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되겠지? 그럼 가와 나를 봐서 염색체들 중에서 길이 모양 구조가 일치하는 게 있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완빵 크지? 완빵 큰 A는 갖고 있지 않아? 갖고 있지 않아. A하고도 똑같은 게 없어요. A하고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럼 A랑 A는 염색체가 일치하지 않아요. 얘 둘은 서로 다른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1종이라 하면
A는 2종이 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그럼 A가 누군가랑 같은 종인 거지. 1종 아니면 2종이 되는 거다.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A는 핵형을 자세히 보시면 2n짜리인데 A가 길이 모양 구조가 다른 거지. 그럼 A가 XY. 됐어? 그럼 A는 성별이 뭐다? 수컷인 거 확인이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A하고 A가 염색체가 일치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완빵 큰 거 없어요. A랑 똑같은 것도 없고 A랑 똑같은 거 없어요. A랑 얘는 다른 종이에요. 됐어? 얘는 뭐 확정? 1종으로 확정되는 거지. 더 확인을 시키면 A랑 A가 일치해요. 됐지? 그 다음에 A랑 A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A랑 A가 일치해요. 이거 하나만으로는 A가 성염색체인지 몰랐는데 A를 통해서 이 기억이 성염색체 X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이해 되겠지?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자세히 보시면 A, B, C의 세포 가나다니까 A는 A의 세포 거였고 A는 B의 세포 거였고 A는 C의 세포였다는 얘기지? 그러면 A하고 C가 같은 종이고 B가 다른 종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같은 종은 성별이 다르다 그랬지? 그럼 이때 C가 수컷이 나왔기 때문에 A는 뭐로 가라는 얘기야? 암컷으로 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B만 지금 A들과 다른 종인 것만 확인을 했지 A까지의 성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 오케이? 다음 27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세포 가에서 마에 들어있는 역시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거고 개체가 역시 3개 나왔어요. A, B, C 3개 개체 나왔고 2가지 종으로 구성된대요. 마찬가지로 2 개체는 같은 종이고 1 개체는 다른 종이겠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일단 조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는 A 거래요. A 거, 그다음 나는 C 거래요. C 거. 다에서 마는 B와 C 중에 하나래요. 얘는 B와 C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그래서 핵상 염색체 수 먼저 구분할게요. 얘는 2n이제? 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2n은 6이에요. 자, 성염색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길이 모양 구조가 다 맞아 떨어져요. 성별은 암컷이다. A를 볼게요. N이지? 3이에요. 오케이? 일단 생식 세포 종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A를 만들어낸 체세포도 2에는 6이었겠지. 되니? 그럼 A랑 A가 같은 종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염색체들 중에서 일치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럼 A랑 A는 같은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를 내가 1종이라면 A는 2종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서로 다른 종인데 체세포 내 염색체 수가 똑같기 때문에 염색체 수 갖고는 종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염색체 하나하나를 비교하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를 한번 봐볼게요. 그럼 N은 3이에요. 3개지? 그럼 A랑 A가 일치되는 게 이제 볼게요. A랑 일치되면 A랑 A가 일치돼요.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A랑 A도 일치되지? 오케이? 그러면 A 같은 경우도 무슨 종이란 얘기냐? 이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A랑 A하고는 일치되는 게 안 보이잖아. 오케이? 그럼 A랑 A는 같은 종인데 잘 보시면 이렇게 일치되지. 그래서 이렇게 일치돼요. 그런데 A랑 A는 일치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종 아닌가? 아니. A랑 A가 일치하니까 A하고 A는 다르다는 얘기는 A가 성염색체 X고 A가 Y였다는 뜻이에요. 일단 2종 됐어요. 그럼 얘가 B인지 C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라로 가볼게요. 라를 보시면 일단 핵상이 2n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n은 총 몇 개니? 6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염색체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일치되는 거 보여요? 그럼 얘가 XY예요. A하고 A들을 비교하면 일치되는 염색체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A들과 A들을 비교하게 되면 일치되는 염색체가 있어요. 즉 A하고 A가 일치를 하고 A하고 A가 일치를 해요. 나머지 A하고 N인데 특히 X가 여기는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됐냐? 그럼 A하고 A가 같은 종인 거지. 그러면은 1종이 돼요. 그러면 C가 이제 확정이 되지. C는 무슨 종이라고 그랬어? 이 종이라고 그랬지. 그 N은 1종이야? 그러면은 C가 아닌 거야. 그러면은 뭐야? B로 확정이 돼. 됐냐? 이렇게. 그러면은 B네. 그럼 A하고
B가 같은 종이, 일종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럼 A는 B가 아닌 거지. 왜? B는 일종이어야 되니까, 그럼 A는 B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로 확정이야? C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됐어? 자, 그 다음, 말을 한번 가보자. 말을 보면, N은 3이제, 일치되는 염색체를 보면, A랑 A는 일치되지 않아요. 누구는 일치되니? 이렇게 일치돼요. 그렇지? 이렇게 일치되고, 이렇게 일치되고, 이렇게 일치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치돼요. I는 그 Y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네. 됐어? 그럼 어찌될 때는 일종이제. 그럼 C는 2종이니까 A는 C가 아니니까 뭐로 확정? B로 확정. 오케이? 되겠지? 마지막 정리하면 C는 우리가 2종으로 가자. 되겠냐? 그러면 B는 X, Y를 가진 수컷이었고 A는 뭐였다? 암컷임을 우리가 확인했지? 자, 그 다음에 여기 C를 보시면 C는 한 개체잖아. 한 개체로부터 이 세포와 이 세포로 같이 갔는데 X와 Y도 같이 가는 거지, 얘는. 그렇지? 그래서 C도 성별이 뭐가 되는 거야? 수컷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걸 해설하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을 최대한 천천히 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설명한 것 뿐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숙달이 되잖아. 눈에 바로바로 보인다고 이게. 그래서 그 정도로 연습이 충분히 되셔야 돼. 그렇지? 요즘에 수능 문제라든지 3학년 때 들어가면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세포 분열 파트에서 유형의 문제니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핵형 분석과 관련 내용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감수 분열 시기별 대립유전자 DNA 상대량 유추하는 건데, 이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때 DNA 상대량이라기보다는 각 시기별 주어지는 대립유전자들의 개수를 통해서 시기를 유추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세포 분열 파트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앞에서 다뤘던 세포 분열 중에서 감수 분열 파트 내용이 염색체 상태가 머릿속에서 시기별로 바로바로 그려질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해 오시길 바랍니다. 됐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